자, 통계의 꽃입니다. 꽃. 정교분포. 그래?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합니다. N으로 표시합니다. 네. 정교분포는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통계 조사를 합니다. 주제가 뭐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아쌤이 수업을 시작하고 야! 라는 소리를 몇 분 몇 초 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조사만 해도 자료만 충분히 뭐 한 1년치를 쌓는다든가 하면은 그 분포가 처음에는 막 들쑥날쑥 하겠지만 결국에는 평균 기준으로 모든 자료는 평균을 가지겠죠? 네.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그런 분포를 결국 갖게 된다. 네. 라는 것을 이제 과학이 좀 발전하는 시절부터 뭐 중세 시대가 끝나고 아시죠? 르네상스가 이렇게 막 되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성의 눈을 뜨고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험적으로 늘 저렇게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실도 알게 됐냐면 또 모든 분포는 맞으면은 표준 편차를 갖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료마다 표준 편차는 좀 다릅니다. 그때도 뭐 그래서 성적 같은 처리할 때 표준 편차 말 많이 쓰긴 하는데 영어 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5점 이하예요. 표준 편차는 것은 그 편차라는 게 평균부터 이렇게 차이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료가 100개면 편차가 100개인 거잖아. 그 100개를 대표하는 편차라고 생각하면 되죠. 편차의 평균. 네. 뭐 그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네. 그게 5점을 넘어가지 않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10점을 넘어가기도 하죠. 편차가 좀 큰 편이어서. 뭐 그렇게 자료마다 편차가 다른데 그러니까 자료마다 이 대칭성은 같지만 퍼진 정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는 막 좀 이렇게 쓰겠을 거고요. 그죠? 네. 그럴 거예요. 자, 뭐 더 좁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자료가 편차를 눈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한 칸이 시그마일 때,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네. 이건 이제 밀도함수잖아요, 연속적인 거. 네.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 그러니까 그 확률이 대충 한 34% 정도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편차가 조금 크면은 이 간격이 좀 벌어지게 하겠지만, 이건 또 다른 편차가 되겠죠. 네. 뭐 다시 붙여줄까? 좀 다른 값일 테니까.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확률은 거의 같더라 이거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평균 기준으로 편차 한 칸 좌우로 보면은 34에 2배 하면은 68%? 그러니까 거의 70%예요. 70%가 여기 다 몰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뭐 평균 기준으로 그 편차 좌우로 한 칸 사이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부분 그렇게 있게 돼요. 그게 수학 점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감각이 없겠다. 수학 점수가 만약에 뭐 60점이야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야 라고 한다면 그 수학 시험을 본 애들의 한 70%가 50점에서 80점 사이 이상 50점에서 70점 사이 그죠? 이 사이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네, 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칸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 한 48%가 들어가요. 이 절반에는 34%. 이 2칸에는 한 48%. 그러니까 좌우로 2칸 하면은 96% 정도 되나요? 거의 대부분. 네, 그쵸.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뿔마 20점? 그럼 아까 60점이었으면은 40에서 80? 40에서 80?
그 바깥쪽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편차가 지금 수학을 예를 들어서 큰 거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키 같은 걸 조사하면은 불과 한 2, 3cm 밖에 안 나와요. 표준 편차가. 그럼 내가 조사한 평균 기준으로 한 2, 3cm 범위 안에 좌우로 하면 이제 한 6cm에서 10cm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지.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뭘 조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좀 자기 블로그에 툴을 댄 게 있었는데, 나라면 장명 센스가 별로라고, 나라면 정규 부프라고 안 하고 일반 부프라고 하겠다고. 네. 노멀이란 말 안 쓰고 일반적이다고 카먼 이런 말을 쓰겠다고. 정말 뭘 조사하든 이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안 나오면 뭔가 자료 조사를 잘못한 거야. 일반이면 제너럴. 제너럴?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영어에 민감해서. 제너럴. 네. 제너럴.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실 덕분에 이제 통계 처리가 좀 많이 발전하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누구도 이 식을 알아내지 못했었어요. 이 곡선식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수학의 왕자 가우스가 그 식을 발견합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얘는. 근데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1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보고 쓸게요. 루트 2파이, 원이 아닌데 파이가 등장해요. 시그마 표준 편차고요. 이거는 이제 오일러수라고 이제 수학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상수예요. 하고 거기에 이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제곱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진짜 발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 그거 같니? 설명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까지 배우게 되면 고3의 미적분까지 배우게 되면은 우린 이걸 적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해서 그 확률이 나온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분 째집니다. 이거 보시면 확 차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이 한 칸, 두 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그래프의 중심인 평균과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도구인, 해석하는 누금이 되는 표준 편차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분산을 쓰죠? 근데 MV라고 안 쓰고 표준 편차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을 써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렇게 써요. 그게 이제 이항분포가 다르잖아요. 이항분포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이항분포에서 N은 뭐였죠? 횟수. 실행 횟수였어요. P는 뭐였죠? 주인공 확률이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로 보였었죠? 평균이 뭐였죠? NP. 네, NP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이 뭐였죠? NPQ. 네, 이거였어요. 네, 이 Q가 6번의 확률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안 했지만 공부하시면서 페이퍼도 쓰셨던데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적인 대상이잖아요. 얘 연속적인 거고. 이산적인 것도 많이 하면 되게 좀 촘촘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도 시행 횟수가 충분하면 정규 분포화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를 좀 이용해서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얘를 정규분포 써야 되니까 정규분포 쓰면은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필요하니까 NP, NPQ라고 쓰겠죠. 또는 루트 NPQ의 제곱 이렇게 쓴다든가. 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워낙에 단순하잖아요. 여기에 기대서 공부하세요. 정말 이항분포는 시행성 확률만 알면 되는 거고. 그럼 다 알 수 있어.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돼. 라는 거죠. 더 이상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률 분포를 써서 계산하진 않습니다.
표도 못 만들겠죠. 이건 이산이 아니고 연속된 거니까 그냥 줘요. 그럼 주면 우리 갖다 쓰면 돼. 평균값, 예, 표준 편차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갖다 써볼까요? 갖다 써봅시다. 바로 문제를 봅시다. 일단 그 128페이지에 있는 308번과 310번은 그냥 가벼운 중학교 때 나오는 질문이에요. 308번은 실제로 중3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네, 그 분포가 4개가 있어요. A, B, C, D. 그죠? 네. 이때 평균을 비교하라 라고 하면은 A, B의 평균이 같고 C, D의 평균이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C, D 중에 더 큰 것도 알 수 있죠. 그냥 답을 보면 어떻게 표현할지 그냥 확인되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분산이니까 네, 퍼진 정도. 그럼 A, D가 더 큰 거죠. 넓게 퍼진 것이. C, B, C가 더 작은 거고요. 네, 그런 것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평행이동에 의해서는 달라질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뭐 A, D의 분산은 같고 표준 편차가 같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A, B 중에서 어떤 게 더 고른 거예요? 라고 한다면 B가 B가 더 고른 거죠. 몰려있는 것들. 표준 편차가 더 맞습니다. 표준편 작은 것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뭐 310번은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네, 분포를 보고 있는데 8 이하인 확률과 12 이상의 확률이 같더라. 근데 우리는 정규분포가 대칭적인 걸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디겠어요? 가운데 C 10이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질문입니다. 네, 납득이 됩니까? 네. 자,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 표준 정규분포가 나왔어요. 129페이지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는 식이 훨씬 좀 간단해졌어요. 이 식 자체가. 근데 표준 정규분포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Y축도 한번 그려볼게요. Y축도 그리고 이게 수학생이 야!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평균 한 15분 될래나요? 수업 시작하고 네, 사람이 저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키라고 한다면 평균 뭐 160 정도 쓸까요? 140. 네, 자료마다 이렇게 좀 다르겠죠. 네, 자료도 좀 다를 테고 뭐 12월달 평균 기온하면 영하일 테니까 네, 그 음수 쪽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음수 쪽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그죠? 네, 이런 모든 분포를 결국은 평균 기준으로 편차 몇 칸이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 원점을 옮기자.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되게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행 이동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뭐 12월달 기온이 많이 낮아졌자 마이너스 5도일 되나? 네. 이제 플러스 하면 되고, 얘 마이너스 15 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60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 변수가 있겠지. 이거 변수를 x라고 할까? 이거 변수는 y라고 할까? 이거 변수는 z라고 할까? 라고 한다면 z 쓰면 안 되겠다. w, x, y 이렇게 합시다. 네. 그 대충 다 x라고 생각해요. x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럼 이제 다 일로 옮겨져요. 평균이. 평행 이동만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 간격이 다 1이 돼요. 그렇겠죠. 네, 여기는 뭐 간격이 뭐 3이고 여기 간격은 뭐 5고 여기 간격은 뭐 2고 그럴 수 있어요. 다 잘 수 있는데 여기 3로 나누고 여기 5로 나누고 여기 2로 나누면 다 간격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네,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변수를 확률 변수를 이렇게 변형을 해버리면 딱 하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Y축 대칭으로 원점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네 1일 때, 2일 때, 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아까 얘기했던 그 확률이 나오는 그런 분포가 나오게 돼요. 네. 이걸 우리는 표준화했다고 합니다. 표준화. 네. 스탠다드하게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어차피 다루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쉽게 다루자 이거지. 표준화 변수는 보통 Z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Z 쓰고 지웠어요.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면 표준 정규 분포가 이거예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표준 정규 분포예요. 네,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쓰는 건 똑같아요. 평균과 분산을 쓰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 여기잖아요. 그다음에 표준 표준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 식이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어떻게 풀지 우리 관찰하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130페이지예요. 130페이지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라고 하고 이제 0,1을 써놨어요. 보통 Z 쓸 때 이렇게 N을 썼네요.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표가 있는데 그 대문자 Z하고 소문자 Z 쓰는 것은 그 우리가 확률 질량합치 할 때도 대문자 X 쓰고 소문자 X 쓰고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확률이 0부터 소문자 Z까지일 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제가 이제 이게 표준 정규 분포면 정규 분포 표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비교를 해줄게요. 정규 분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확률 변수는 X예요. X가 평균부터 그 다음에 그 어디까지이라는 건데 거기를 K 시그마라고 이렇게 쓸게요. 네. 아니 소문자 X라고 쓸게요. 소문자 X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이제 소문자 X가 시그마야 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어떤 정규 분포가 있는데 평균부터 X까지 X가 시그마잖아, 그치? 여기를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M 플러스 X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X가 시그마면 그죠? 예, 여기 이렇게 하는 얘기야. 이게 이제 0.341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가 34.1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면 그럼 이제 여기서 두 칸까지 해요. 여기까지. 확률은 0.4772예요. 48%. 네, 대충 한 48%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게 표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0부터 1까지가 0.3414이고 0부터 2까지가 0.4772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여기를 그래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래나? 그럼 그냥 X라고 쓸 수 있을까? 똑같은 거 알겠죠? 네. N부터 거기까지이니까. 그 책을 보면은 이 표준화 과정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께 이제 제시하는 학습 목표는 저 표준화 과정을 쓰지 않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표준화 과정을 쓰면은 보세요. 여기서 평균을 뺍니다. 평균 빼고 표준 표준화 나누는 거예요. 평균 빼고 표준 표준화 나누면 얼마 돼요? 네, 이렇게 표준화 된다고. 그래서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누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을 P하고 X가 뭐 어떻게 할까?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질문하는 거냐면 여기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이거니까
이거 두 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확률이 나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만 읽어내면 돼요. 그 질문이 여기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P하고 Z가 마이너스에서 2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됩니다. 대충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312번 문제표도 겁내 좋네요. 네. 쌤 312번. 자, 여기에서 지금 옆에 표는 이제 어떻게 읽어내는지 알겠죠? 네. 한 칸, 두 칸, 0.5칸, 1.5칸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쪽 가운데 기준으로 한쪽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2 이하일 때예요. 네. 2 이하라는 얘기는 여기 두 칸 이하 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두 칸일 때 확률은 이걸 쓰겠죠. 그 다음에 이 절반 있잖아. 이 절반. 이 절반의 확률 얼마겠어? 0.5 0.5겠죠 당연히. 0.5, 0.5겠죠? 아 그래서 여기다 0.5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답은 어떻게 되겠어? 0.9772가 되는 거야. 네. 저 원하는 확률은 97.7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정말 껌이에요, 껌. 그냥 내가 평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스만 세서 계속 표만 읽어내는 거니까. 네. 자, 그럼 자 이제 생각해볼래요? 쟤는 이 표에서 뭘 읽어내면 되겠어요? 0.5랑 1 예, 0.5랑 1을 읽어내면 돼요. 그러면 이 0.1915하고 그 다음에 0.3413하고 3413하고 더하면 돼요 그냥.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0.5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문제에서 0.5부터 1까지를 질문했어. 왜요? 네, 그럼 빼면 돼. 아, 네,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314번은 역으로 이제 확률을 주고 거꾸로 구하라는 거예요. 314번은 역시 표준 정규분포인데 0, 1, 0가 있는 걸 보면은 어떤 거 이상의 확률 0.0281려면 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이제 확률이 0.5보다 작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일 거라는 거죠. 이거 이상해야지 0.2 어떻게 나오겠지, 그치? 네. 왜요? 자, 맞아요. 그러려면은 여기가 0.0228이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될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0.5에서 저걸 빼면 0.5에서 이걸 뺍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0.4 4, 7, 7, 2가 나옵니까? 아, 얘가 두 칸 지점인가 봐. C가 2인 거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일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6번을 봅시다. 자, 여기 익숙해졌으면 316번은 그냥 뭔가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10번 정규 풀어줬어요. 70,3을 아, 몸무게일래나? 평균이 70이고 표시편에서 3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다음 확률 구하래요. 몸무게가 67에서 76 사이의 확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손잡고 끌고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의 몸무게가 67에서 76 사이의 확률은 이런 식의 질문이야. 자, 그 67과 76을 표준 편차를 묶음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라고. 67은 평균 기준으로 편차 마이너스 1개죠. 76은 평균 기준으로 플러스 2개죠. 아,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읽어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3414하고 0.477 더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왜 이런 방식으로 문제만 계속 풀면 여러분 하든지 또 하는 거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야.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79 그래도 좀 써가면서 할까? 표준적용표 70,3의 제곱.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67에서 76이요. 2번 문제가 79보다 큰 거야. 79는
평균 70 기준으로 편차 몇 개예요? 3개. 3개 플러스 3이에요. 그죠? 그거 이상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0.5에서 예, 마이너스 0.5에서 빼야죠. 0.4987. 와, 요만하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P가 73 이하야. 73은 평균 기준으로 편차 몇 개 지점이야? 플러스 3. 플러스 1개 지점이죠? 그럼 플러스 1 아래쪽으로 다 전부 다니까 얘는 0.5 0.5 더하기 0.34에서 0.3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아, 이 x를 거기서 평균을 빼고 표준표 나와서 표준화 시켜서 보면은, 왜냐면 여기 옆에 준 것은 z예요. 표가 정규분포가 아니고 표준 정규분포잖아. 그치? 나는 그냥 이용해버렸지만, 네. 해설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x 여기서 70을 빼, 다 70을 빼. 이해했어? 그냥 전부 다 3으로 나눠. 그럼 x 3분의 x 빼기 70은 z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3분의 67 빼기 70 뭐가 돼? 마이너스 1. 3분의 76 빼기 70은 2. 그래서 이걸로 이제 푼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표준화의 의미만 알면. 알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정규분포가 아주 예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예쁜 성질이에요, 이거는. 그죠? 네. 평균의 대칭인 것은 생각보다 너무 당연하지만 표준 편차가 녹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8번 봅시다. 318번은 좀 실제적인 문제네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1000명을 조사했어요. 이거는 연속적이진 않겠죠, 당연히. 분명 이산적일 텐데 1000명 정도 조사했으면은, 네,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318번 이 정규분포라고 하니 그걸 써놓고 합시다. 318번은 정규분포 n하고 몇 컴마 몇을 따르는 거죠? 170, 6의 예, 6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1번 질문은 키가 158 이상 179 이하 인 학생이 전체가 몇 %인가? 이게 그냥 확률 질문과 같다는 거죠. 170 기준으로 158은 마이너스 편차 2개인가요? 네, 마이너스 179는 1.5까지. 플러스 1.5인가요? 그럼 이제 표를 읽어내시면 된다고요. 네, 이런 식이에요. 네, 또 좀 통계 문제 푸는 것 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 176 이상인 x가 176 이상인 이거요. 176은 뭐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이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0.5에서 쟤를 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 옆에 것도 봅시다. 이제 이건 약 몇 명인지 물어봤으니까 이걸 0.5에서 0.34를 뺀 다음에 그러면 이제 0.16 나오니까 이걸 1000명에다 곱해야 돼요. 그래야지 몇 명인지 나오죠? 네, 16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0명. 어느 지역 학생의 1000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 70점이래요. 초등학교인가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표를 따른대요. 수학이니까 10점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수학 성적이 상위 20등 이내에 들려면 몇 점 받아야 될지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000명 중에 20등이면은 네, 1000명 중에 20등이면 1등급 받으려면 몇 %예요? 2%. 2%예요. 그죠? 상위 2%, 상위. 와우. 아, 지역이구나.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아, 지역이야? 2%. 아하. 평균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 70점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표에서 이쪽이 2%가 되는 이 지점이 어떤 건지 읽어내면 돼요. 500. 그럼 여기서 표에서 뭘 읽어내면 돼요? 1000명에 10점이니까. 0.48을 읽으면 되죠? 예.
여기가 0.48이랄지 여기가 0.0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면 0.0이잖아. 예. 네,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편차 2개 지점이에요. 그죠? 편차 2개 지점이니까 여기 있을 때 편차 10점이니까 10점, 80점, 90점 이면 상위 20등이네 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좀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수능 본 다음에 나온 어떤 자료들을 분석해서 원점수의 이제 등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컷. 8. 네. 아이고. 134페이지에 나오는 이항분포와 정규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그런 말 보이십니까? 네. 그럼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이게 n, p였는데 그걸 정규화시키면은 정규분포가 되면은 np, npq가 된다고. 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322번.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횟수 720번. 네. 이양. 그리고 질문은 1이 나오는 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순간 우리는 아 이거는 독립시행이고 이양. 이항분포적인 상황이 나오겠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항분포 따지면 몇 컴마 몇이에요? 720번. 720 컴마 6분의 1. 예 6분의 1이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규화 시킵시다. 평균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네. 네, 평균 120. 네. 평균 120번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건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네. 분사는 120에다 얼마 곱해야 돼요? 106분의 5. 6분의 5, 6번의 확률을 곱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100이 되니까 그걸 10의 제곱을 이렇게 쓰는 거야. 100이라고 쓰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그래서 110번 이상 130번 이하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6판. 나의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사위를 600개 던졌다고 해서 꼭 100개가 주사위 눈이 1이 나온 게 아니라고. 떨어지기 직전의 가능성은 6분의 1이지만 실제는 다를 수가 있지. 1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600개 중에서 아주 극도로 작은 확률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베팅하세요, 뭐 돈을 거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걸었을 때 돈을 딱 확률 같은 거 우리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네. 보통은 120개 나올 텐데 높은 확률 평균을 끼고 있잖아, 그치? 평균 끼고 좌우로 편차 몇 칸씩이에요? 한 칸씩이죠. 가장 높은 확률을 지금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표를 보면 0.344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2배 하면은 답이